안녕하세요. 로니입니다. 오늘 리스닝 특강 123기 6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2교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지금, 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기, 네, 아, 리스닝 특강 123기, 오늘 6회차 내용 진행하고 있고요. 6회차는 11강, 12강. 자, 유튜브에 지금 녹화 방송으로 올라오는 어, 그 영상들은 1강, 2강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내가 되어 있어서 조금 뭐이 회차와 조금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만 괜히 컨선이 기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6회차고 오늘 11강, 12강 내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자, 리스닝을 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어, 강조를 할 때만 강조를 하고 좀 약간 리스닝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에. 나한테는 어차피 리스닝은 내가 어릴 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제쳐두고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너무 저는 오랫동안 봐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리스닝이 된다는 거는 아주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된다라는 건데 사실 리스닝이 안 된다는 걸 다시 얘기를 해보면 영어 실력이 안 좋으니까 안 된다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리스닝 하는 방법을 모르고 방법만 몰랐다고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방법만 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방법을 배워보지 않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리스닝에 시간을 투자를 안 해본 게 대부분이에요. 리스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영어 원음을 들어봐요. 아, 괴로워. 괴롭잖아요. 못 듣겠어. 너무 빨라.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한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리스닝 학원을 다녀봐야 되겠어. 어떤 이제 온라인 코스를 수강을 해봐야 되겠어. 근데 이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이제 스캔 하는 거죠. 정말 찐으로 소리가 청음이 되는 건 거의 못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딕테이션 한번 해보겠다. 딕테이션을 하면 일단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딕테이션은 방법이 다르면 전혀 괴롭지 않은 이런 이 작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런 훈련이 돼야 될 텐데 너무 괴롭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딕테이션 그 뉴스 한 장 받아 쓰다가 몇 번을 집어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걸 막 구간 반복을 잡아서 듣는다는 자체도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들어야 되나? 하는 느낌이 들었었고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소리와 뭐 1대1로 맞닥뜨려 보긴 하지만 그게 청음이 뭐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그러고는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많이 다른 게 소리 교재, 소리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컨텐츠도 너무 많아졌고 일단 중요한 거 우리가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있고 너무 이렇게 좋은 그 리소스가 너무 풍부해진 시대라는 것, 자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를 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기가 그렇지 않아서 어, 그 영어를 이제 뭐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런 포인트를 지나서 영어 구사자로서 영어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영어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부족하구나 계속 늘어야 되는 거구나 영어 잘하는 사람은 미국인들 중에서도 실력이 천차만별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고 살고 있다가 2008년도쯤에 유튜브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내가 영어 배울 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너 정말 쉽게 영어 배웠을, 쉽게는 아니겠지만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 막 유튜브에서 다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유튜브에서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하나 딱 켜면 이렇게 원어민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항상 A4 용지를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어서 뒷주머니에 넣고 항상 다니다가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렇게 지하철 타다가 뭐 주유소에서 누가 이렇게 문장을 얘기를 하면 안 잊어버리려고 막 적어놓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회사 마칠 때도 회의록 적을 때 회의록도 적는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영어 배우고 싶은 영어 문장들 막 적어놓고 제 상사가 뭐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막 적어놓고 또 그때는 이제 중년 남성들이 영어 문장이 너무 빨라서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 멋지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2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톤으로 얘기하더라는 것도 막 메모를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좀 방법만 우리가 방법과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시간을 투자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제가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마지막 12강 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conversation starters. 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건 제가 첫 직장을 캐나다에서 뭐두 번째 직장도 그렇고 이제 다녔었는데 첫 직장이 인터내셔널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었고 그 본사의 corporate person들이 다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직원 교육을 하는데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거지? 스몰 톡 잘하는 방법을 막 알려줬더라고요. 우리 스몰 톡은 이 사람들 타고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었습니다. 어, 막 이렇게 우리는 회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디너 파티라든지 뭐 그런 회식 자리에 가거나 정말 이렇게 파티 그 회사 말고 퍼스널 라이프에 이제 지인들하고 파티를 하러 뭐 포트락 파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파티를 하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스몰 톡이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내추럴하게 얘기를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너희들은 어렵지 않아?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스몰톡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이거 가식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사실 그 질문이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야, 스몰톡 가식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본사에서 교육을 하면서 conversation starters를 알려주면서 이런 얘기들을 막 인트로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식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았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 캐네디언 이 친구들도 이 스몰톡이 어려운 거구나. 저렇게 이제 대화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구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게 이 사람들 체질이 그냥 뻔뻔하게 이렇게 아무하고나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었구나. 자,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나눠줬었어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는 conversation starters를 자,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구글을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뭔가 쭉 많이 나오죠. conversation starters to get to know someone. 자,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상사와 대화하는 방법. conversation starters ideas도 나오고요. 자, 그냥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275. 와우. 자, 275개. 자, 이게 다 질문이에요. 질문.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기가 있고 나중에 질문을 이끌어 가야 되겠지만 대화를 잘 한다라는 것은 질문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해야 이제 스몰 톡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자, 뭐 그런 얘기로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그 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실제로 많이 발전도 하고 그 소셜 스킬에서 그러니까 회사 생활의 소셜 스킬인 거죠. 그렇게 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영어 공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어민이 문장 5개를 얘기를 하는데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C, D라는 문장, 자, F라는 문장 이렇게 5문장을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탐 있고 데이브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원어민 두 명은 세상의 문장이 다섯 개, 다섯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볼게요.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막 핑퐁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클, 자, 한국인 유학생이에요. 왠지 저일 것 같네요. 제가 마이클은 아니었지만, 음, 자, 뭔가 나도 이제 문장 다섯 가지가 있어야 이제 생활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는 A부터 F까지 문장이 안 들려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든 내가 대화를 하고 살아야 돼요. 회사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섯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어민이 쓰는 문장은 아닌데 이렇게 저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탐하고 데이브는 이렇게 대화를 할 테고 데이브가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막 섞이겠죠. 데이브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3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거겠죠.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들리니까 제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는 일단 뭐 정확한 영어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리스닝이 이제 청취가 되는 거죠. 청음을 넘어서 청해가 되고 청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에 A라는 문장도 들어오고 B라는 문장도 들어오고 다섯 개가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장들을 쓸 필요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다른 비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고 뭐 식습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식사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음식을 어떻게 안 먹어요? 배가 고픈데 그러지 않나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vice versa이긴 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어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영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을 해서 효과를 봤던 방법이고 또 수많은 이제 학습자들, 수강생 분들이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내신 분들이 했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들이 들렸을 때 내가 사용을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내가 이런 원어민 문장이 들리는데 사용을 안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내가 듣는 문장 따로, 내가 말하는 문장 따로. 일단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리스닝이 되기 시작하면 얘기하기 싫어져요, 이런 문장이. 촌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닝을 하게 되면 구사력이 왜 올라가는, 일단 구사력 이전에 안 좋은 문장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영어를 생각보다 이렇게, 콩글리시라거나, 이 영어는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문장만 안 써도 영어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 침묵을 하고 있는데, right, absolutely 이렇게 리액션만 툭툭 던진 사람 영어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입을 열었는데 막 이렇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죠? 엄청 유창한 듯이 막 쉬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혀는 열심히 굴리는데 하나도 또 영어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문장만 말하지 않더라도 영어가 상당히 좀 대화하기 좀 편해진다. 오히려 영어 실력이 좋은 것처럼 들릴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 이 디폴트 값은 영어가 늘 수 있는 실력 그 상태인 거죠.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실력인데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계속 영어를 하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내가 리스닝 안 되니까 나는 구사력으로 때려야 되겠어. 나는 어휘력으로 때려야 되겠어. 어떻게든 나도 영어 잘하고 싶어 하면서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영어권에는 없는 6번, 7번, 8번 문장을 막 이렇게 내 구사력이라고 생각하고 막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점점 대화의 상대가 없어집니다. 이 상태는 영어가 늘지 않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왜 리스닝이 좋아지게 되면 영어 출발 자체가 확실히 달라지느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자, 리스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리는 문장들이 많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스피킹을 조금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스피킹 연습을 한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면 원어민들은 그 영어를 듣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또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 영어가 배운 영어구나. 우리가 쓰는 영어를 쓰는 사람은 아니구나. 근데 꼭 그게 원어민이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세컨드 랭귀지로 배웠는데도 문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다 쓰는 문장이 다 편하거든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져요. 원어민이 그냥 이 사람 외국인이라 생각 안 하고 막 말을 합니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갑자기 나한테 막 원음 속도로 얘기를 하니까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연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몇 분 정도 지나서, 어, 영어가, 외국인이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영어를 알아듣는 데 집중을 해요. 대화가 되기, 컨버세이션이 이어지기보다는. 그리고 보통 빨리 마무리가 되죠. 컨버세이션이 빨리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럼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의도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영어 연습이 별로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냐면 뭐 영어회화 튜터링을 1대1 과외를 한다라든지 학원을 다니는데 이렇게 소수정예로 영어 수업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예전 같은 전화 영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전화 영어 매칭해주고 이런 화상 영어 그 대화가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장에서 확장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문장 그냥 한번 써보고, 뭐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써보고, 원어민은 원어민 선생님이죠. 선생님은 그걸 열심히 들어주시고, 어, 반응해주고 끝인 거예요. 대화가 이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약간 생각을 바꿔보면, 내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질문을 준비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은 질문을 던질수록 좋은 대답을 어,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어, 대화가 급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자꾸 질문을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대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고 내가 질문했던 데서 들은 대답들이 내가 저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는 대답들이 꽤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대화의 흐름이죠. 플로우죠. 플로우를 내가 느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약간 그냥 내가 문장 얘기하고 이거 맞아? 너 대답해봐. 이런 약간 AI 뭐 이렇게 챗 GPT와 대화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대화를 이제 느끼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이렇게 신문 하듯이 자, 그런 질문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좀 득이 되는 방식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간을 보내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궁금했던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상대방이 뭐 이렇게 퍼스널 퀘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How are you? 나는 질문을 받으면 뭐 대답 못 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 How are you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는 것이 conversation starters입니다. So how we end the conversation is important, but how we start the conversation is very critical too, right? 자, 그래서 우리가 conversation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잘 끝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터프하고 챌린징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어민들도 너무 어려워하고 그 질문이 사실 그 인트로가 되고 그 대화 자체를 결정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을 리드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onversation styles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때 의문문이니까 의문문 인토네이션도 잘 지키셔야 되겠죠. 음. If you could swap lives with any fictional character for a day, who would that be?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자, 이런 질문은 저는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서나 아니면 뭐, 네, 라디오 쇼 같은 데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상 속에 광고가 막 뜨네요. 그런 사람이랑 하루 바꿔서 산다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아요? 뭐, 자, 여기 conversation starter는 펀한 conversation starter for friends네요. 자, 이렇게 좀 주제를 찾아보시면 아주 괜찮은 질문들을 막 찾아보시는 자체가 또 나한테 좋은 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So. 자, 그러면 뭘 하면 되나요? So. 자,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Um, so. So, where can we go?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So, where can we go? Where can we go? 자, 지금 어떻게 캐치를 하셨나요? 제가 연습 문제 문장을 하나 드렸습니다. So, where can we go? Where can we go? 자, 어떻게 캐치를 하셨나요? Where can we go? 정답, 그쵸? Where can we go?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문, 자, 평서문이 아니고 말 그대로 퀘션 마크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인 거죠. 이 의문문은 이 퀘션 마크가 있는 끝을 올려서 읽으면 의문문이 된다? No, 그렇지는 않습니다. Where can we go?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Where can we go?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이렇게 올리느냐, 또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다를 테지만, 음, 무조건 끝을 올린다고 의문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의문문의 인토네이션은 앞 두 글자에서 결정이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 두 단어인 거죠. 두 글자는 우리말이죠. 자, 앞 두 단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so와 where냐? No, 아닙니다. 자, 요거는 부사인 거고, where는 의문사인 거죠. 의문사. 그렇죠. 의문사를 빼고 우리가 이 조동사와 주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인토네이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퍼즈 없습니다. 퍼즈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눈으로 볼 땐 쉬워요. 해석 안 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효과가 있습니까? This? 이거 효과가 있어요? 그게 작동이 됩니까? 고장 안 났어요? 작동이 됩니까? 또는 도움이 돼요? 뭐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뭐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직역은 워킹 합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어, 자, 그런데 이제 눈으로는 쉬운데, 자, 인토네이션 어떻게 잡을까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자, volunteer 있으신가요? volunteer. 자,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앞 두 단어라고 했는데, 자, 1번 down up이다. 2번 up down. 자, 제가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down up이다. 2번 up down. 지금 다들 어디 가신 거 아니시죠? Down up. down up. 정답, 그쵸? candice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답. 자, 그런데 캔디스 하지 않고 캔디스. 자, 뭐 캔디스는 우리 학창 시절에 저도 영어 클래스룸에서 수업 시간 열심히 했는데 하신 분들은 부가 의문문, 부가 부연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의문문이 한 번 더 이렇게 닥달할 때 부가 의문문 할 때는 또 업, 다운,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단은 다운업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운업을 너무 이렇게 평화롭게 down up 이렇게 can this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퍼즈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down up인데 can 하고 this, can this, can this가 붙어 있어요. 근데 this가 좀 빨리 발음이 된다고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뭐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잘 해준다 그러면 도움 되겠지만 일단 결국엔 내가 느껴봐야 돼요. Can this 해주시고요. this를 좀 빨리 던져볼게요. Can this, can this. 자, 이렇게 해보시고 work가 또 빨리 나왔어요. Can this work? 자, 발음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can this work 이러기보다는 can this work? Can Can this? this work? Can this awesome. work? 그렇죠. can this work? 원어민은 이 속도가 아마 디폴트 값일 거예요. 뭐 편안하게 더 빨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Hey, can this work? Can this work? work를 이만큼 빨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can 여기 있고 this 여기 있고 work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can this work? 여기서 can this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귀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Can this work? 자, 그럴 때 과연 이 can this가 들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발음하면 들립니다. 그리고 발음을 해보고 그게 되게 이제 second habit처럼 그러니까 무의식에
좀 저장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들려요. 네, 그 전에 우리가 일단 방향 정리가 돼야 되겠죠. 무작정 많이 듣고 무작정 내가 마음대로 연습한다고 그런 결과는 절대 나타나지는 않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can this 부분이고 이걸 퍼즐을 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타동사 목적어 퍼즐 두고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금 listening practice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피킹 할 때는 상대방이 좀 알아듣기 힘들어도 내가 갑의 입장이고 영어를 한다 그러면 뭐 스피킹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리스닝은 정말 내가 소리 내는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청음을 잘 하시려면 down up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것도 어려운 발음인데 너무 잘 해주셨는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토네이션을 잡으면 어떤 게 다르냐면 인토네이션을 잡기 전에는 내가 자주 쓰는 문장 또는 내가 익숙한 문장 내가 미드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 내가 좋아하는 미드에 내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 캐릭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캐릭터가 자주 쓰는 문장은 센텐스 리듬이나 인토네이션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원래대로 쓰거나 내가 틀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인토네이션 트레이닝을 하시면 새로운 문장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는 문장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Can this work를 떠올리시면 down up이잖아. Can thi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를 work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하시면 자, 이 문장도 모범 발음이 없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앞에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지가 전부입니다. 자,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도 이 연습이 유효타가 되지 않는 거고요. 인지가 전부죠. trans 자, 인지 자체가 결국에는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Awareness is transformative in and of itself, right? So,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down up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읽어보실 분 있으신가요? Should Michael go? 정답.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should Michael 하시는 부분이 지금처럼 해주시고요. 혹시 안 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replacement를 쓰면 됩니다. 만만한 건 it this that이에요. should that? 자, 근데 이것도 어색해야 정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죠. should는 should잖아요. should that, should this go?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should it, should this, should that 해본 적이 없으면 should it go? 하면 should it go가 무슨 말이야? 쟤는 왜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should it, should this. 자, 퍼즈가 없고 down up입니다. should that 하고 계신 거죠. should Michael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의문문의 인토네이션은 첫 두 단어가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두 단어가 down up이 되면 그 다음에 동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높음으로 동사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동사 뒷부분은 동사 뒤에 쭈루룩 나오는 뒷부분은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자, 비동사면 보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갈 테고 타동사면 목적어는 down이 될 테고 네, 방법은 이 두 가지 인토네이션을 먼저 잡으시고요. can thi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인토네이션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퍼즐을 두지 않아도 의미적인 퍼즐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트럭처를 봤을 때. 근데 퍼즐을 두지 않아도 여기 두 개가 약간 업의 느낌이라서 뭔가 퍼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들려도 이 사람들 귀에는 아무리 블렌딩이 심하더라도 이게 따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should Michael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ould Michael 해주시고 go를 하시는 거죠. 자, 좀 배려 영어 스타일로 좀 천천히 해볼게요. should Michael go? 한번 해보실까요? should Michael go? Should Michael go? 그렇죠. 이게 정말 천천히 나근나근하게 발음을 하는 거죠. Should Michael go?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트레이닝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른 소리를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지. should Michael 부분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원어민은 여기서 다른 게 빨라지는 게 아니라 go를 좀 더 빨리 얘기하는 거죠. Should Michael go에서 should Michael go 정도로 빨리 얘기하면
힘을 빼고 얘기했는데도 she might go가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문문의 인토네이션은 퀘션 마크는 나중에 얘기고 그 퀘션 마크를 가지고 내가 어떤 뭐 임팩트를 주고 싶은 건지 이펙트를 다르게 하고 싶은 건 그 다음 부차적인 얘기인 거고 이 문장 자체가 일단 영어 문장처럼 들리려고 하게 되면 앞 두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자, 의문사를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의문사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음,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자, volunteer. 음, 자, 지금 다들 네, Did I fit there? 정답 그쵸? 자, 다른 분 또 없으신가? 너무 잘하셨어요. awesome. 네, 자, 뮤트를 하셔서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자, 큰 소리로 따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Alright. 아하. 일단 앞 두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did 있고요. they 있죠. 이 모음은 우리는 트레이닝을 다 했습니다. 조음점을 트레이닝했어요. did 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did를 강조할 때, did 타동사로 읽을 때 이게 did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 단모음 조음점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did이고요. 이게 또 네거티브 인포메이션으로 바뀌었을 때 didn't 할 때 이 인토네이션도 주다 보니까 didn'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엔 실수하겠죠. 저도 이제 한동안은 저는 그렇게 영어를 계속 쓰고 살았는데 아무도 안 고쳐줬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으면 didn't가 아니라 didn't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 이 모음 조음점 더블 체크 해봤고요. did they 하셔야 되겠죠. did they 자 퍼즈 없이 다운업입니다. did they 자 다들 한번 해보실까요? did they did they 자, 뒤에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say that did they say 자 천천히 약간 배려 영어 스타일로 해볼게요. did they say that 해보실까요? did they say that 자 Did 뮤트 they say? awesome 그쵸? did they say that 자, 그리고 the day 부분과 say that 부분이 굳이 우리가 내용이 많이 실린 부분이라고 하면 타동사 또는 뭐 보어가 실린 부분이겠죠.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사람이 좀 크게 읽고 좀 더 좀 빨리 읽고 좀 더 인토네이션을 주고 하는 느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좀 더 내용을 힘을 실어야 되겠구나 하시면 they say that. 자, 그리고 이 아까 그 배려 영어의 속도보다 조금 빨리 얘기한다 그러면 did they say tha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id they say that. 자, 한 번씩 해보실까요? did they say that.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음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블렌딩이 심해지니까 did they say that. did가 마치 되게 레이지하게 did they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높음과 낮음은 다 있었어요. 우리 높음과 낮음을 다 만들고 그 자리를 다 인식을 하고 우리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높낮이 마치 영어는 다 포물선 같은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they say that 높낮이를 다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편안하게 얘기를 하니까 they say that 디데이가 마치 뭉쳐서 너네 뭐 이렇게 이게 영어 맞아? 단어 맞아? 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 자, 의문사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냥 인토네이션 한번 주시고요. 자, 스트럭처는 이렇게 되겠죠. What did I say? 자, 이 퍼즐을 두는 건 아닌데 의미적으로 포즈가 있다 그러면 자, 의문문을 만드는 자, the day 자, 이 부분이 붙어 있고요. the day 그리고 뒤에 동사 나올 때 의미적인 포즈가 있어서 did they say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 what 부분이 또 의미적으로 이 what 부분과 did they say what이 나올 때 포즈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what 한번 인토네이션 주시고 did they 이렇게 되는 거겠죠. what did they what what 자 퍼즐을 더 볼게요. what did they 퍼즐 두고 say 자 퍼즐 두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what did they say what did they say 천천히 해볼게요. what did they say 해보시겠어요? what did they What say did they say? awesome 그쵸 지금 이 위치를 What did they 기억을 say? awesome 그쵸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희한하게도 자, 수업 끝나고 나면 또 기억이 안 나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던 대로가 what did they say가 되잖아요. 내가 연습을 워낙 많이 해서. 그러면 지금의 습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Anyway, 자, what did they say 하셨죠?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시면 what did they say 한번 해보실까요? What did they say? What did you say? 그렇죠? What did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didn't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they를 넣는 거죠. What did they say?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아, 사장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대표님한테 가서 또 얘기를 막 듣고 왔어요. 대표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연구 부서의 부서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장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서장이고 막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한테 갔습니다. 제 부서로 돌아오니까 팀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What did they say? What did he sa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What did he say? 자, 캐치하셨나요? 자,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What did they say? What did he say? What did she say? 내가 뭐라 그랬죠? What did I say? 자, 연습 문제 저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ey 해보고, he 해보고, she 해보고, 발음 어려운 거 위죠. 자,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떨어져요. 자, 중요한 건 did they인 거죠. 자, 근데 연습을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they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they? What did they say? He 해보겠습니다. What did he say? What did she say? What did we say?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did they say? 한번 해보실까요? What did they say? What did they say? What did they What did they say? say? 그렇죠? 편안하게 하시면 What did they say? What did they say?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did they say? He 한번 넣어볼게요. What did he 넣으시면 되잖아요.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자, she 넣어보겠습니다. What did she say? 하시면 되겠죠? What did she say? What did she say? we 넣어보시면 what did we say? 하시면 되겠죠. 왜 쉬운 걸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이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도 내가 모범 발음 찾아봐야 되겠어. 뭐 이렇게 모범 발음을 한번 듣지 않고도 당연히 인토네이션 이거 아니야? 당연히 발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What did Michael say? 하시면 되겠죠. What did she say? 하시듯이 What did Michael say? 또는 What did Michael say? What did Michael say? What did Michael say? Right?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임 리미트가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모두 커버를 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커버를 적용을 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앞 두 단어라는 거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가 앞 두 단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down업이 되는 거겠죠. 자, 의미적인 포즈는 여기 있어요. 자, 포즈를 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미적인 포즈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타동사 목적어. Alright. 자, 그런데 여기가 또 어때요? 명사 덩어리네요. up, down. curly hair, up, down. happy accident처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단어가 세 개니까 미래도처럼 높음, 낮음, 낮음, naturally hair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천천히 느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려서 하되 퍼즈는 없이 naturally hair부터 한번 잡을게요. naturally hair. 자, 천년 곱슬이라는 거죠. naturally hair.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naturally hair. Natural curly hair.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도 잘하셨고, 이걸 내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셨는데, 내가 이 연습을 좀 더 막 정말 내 세컨드 헤비처럼 만들고 싶으시면 과장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낮은 피치 잘 안 들립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타동사 목적어 과장 많이 해주세요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낮은 피치가 잘 들린다는 걸 체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naturally 해도 좋으시고 내가 좀 더 과장을 하고 싶으면 naturally here는 밑에 그러니까 이 미래도 자체가 길이 distance가 굉장히 긴 거죠. naturally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naturally here. 자, 그럼 naturally here가 한 덩어리로 잡히시면 have naturally 하면 될 테고 does Natalie Portman have naturally here?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연습 문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죠. Alright, number one. Does Natalie Portman have naturally here? 자, 다들 한번 해보실까요? Does Natalie Portman have naturally here? Does Natalie Portman have natural curly hair? 좋습니다. 자, 다른 분도 하고 계신 거죠? 자, 만약에 이제 Natalie Portman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자, 치환을 해주시면 되겠죠. Does sh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치환을 했는데 또 이 자체가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 내가 녹음하고도 내 녹음을 보고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does she 하는 걸 내가 발음을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does she를 예를 들어서 과거형으로 해서 did she, did she죠. did she 하면 나는 dishwash의 dish로 들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일단 연습을 이제 하실 때 치환을 해서 연습을 할 때 she로 바꾸면 does she 하시면 되겠죠. Did she have natural curly hair? 하시면 될 테고 천천히 하더라도 약간 배려 영어 톤으로 나긋나긋하게 Does she have natural curly hair? Does Natalie Portman have natural curly hair? 하시면 되겠죠. 자,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 두 단어라는 게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의미적인 퍼즈는 여기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타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여기도 명사 덩어리인데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사절이 되겠죠. 인토네이션 한 번 더 들어갈 텐데 자, 이렇게 접속사 주어 when the time comes 여기에 한번 인토네이션 들어갈 테고 자, 의미적으로 퍼즈가 이렇게 있겠네요. 자, volunteer 있으신가요? 자,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이 워크시트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는 커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Automation is the employment when the time comes. 네, 너무 awesome. 제가 unemployment부터만 소리가 제 화면에는 들렸고 앞에 부분은 제 화면에서는 이제 들리지가 않았어요. 한 번 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Can automation create massive employment when the time comes? 좋습니다. awesome. 자, 연습 문제들은 약간 bit of tongue twister가 될 수 있는 문제들로 제가 만들어 두긴 했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 주시면 내가 생각보다 이런 문장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겠구나. 자, 특히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massive unemployment예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입체적으로 높음과 낮음을 좀 과장해서 만들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unemployment를 발음할 때도 스트레스가 unemployment는 아니잖아요. unemployment가 되실 거고요. massive 하고 unemployment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럼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massive unemployme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앞에 create 부분 타동사 목적어 나올 때 create something 일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화면이 그렇게 이제 넓지가 않으니까 create를 최대한 높이 create something 이렇게 되는데 create massive unemployment가 거의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박또박 또는 분절을 해서는 지금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다들 이걸 발음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생각보다 늘어져서 막 여기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placement는 여기나 create something 하신 것처럼 create massive unemployment. 그러니까 나는 발음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연습 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create massive unemployment. 자, 천천히 더 해볼게요. create massive unemployment.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create massive unemployment. 네, unemployment를 많이 내려주세요. 안 내려가면 고개를 이렇게 내리시더라도 create massive unemployment. 자, 자리를 느껴보는 겁니다. create massive unemployment. 자, 지금 너무 잘해 주신 것처럼 can this, can it 하듯이 can automation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걸 보고 원어민이 이 인토네이션을 듣고 의문문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Can automation create massive employment when the time comes?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Alright. 자, 오늘 그 의문문의 인토네이션 잡는 연습 문제 커버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소리 영어 교재들은 다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또 학습들도 다 이렇게 해보신 경험치가 다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 교재들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5분 정도 안에 이 내용을 좀 축약해서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제가 뭐 비교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식도 부족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학습자였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학습자분들을 영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에는 보니까 추상적인 이런 abstract한 또는 general idea를 또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그런 말들을 유행어나 이런 conceptual terminal, conceptual vocabulary 같은 것들을 가지고 추상어가 많이 발달이 돼 있더라. 그래서 한국어의 동사, 용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직역을 하면 일단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영어를 막 번역해서 한국어를 번역해서 영어를 한다는 자체가 좋지는 않죠. 근데 이 사고 자체가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사고, 영어식 사고, 뭐 한국식 사고,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많이 다르고 그래서 단어들이 그냥 1대1 대응으로 되지 않는 게 그냥 단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영어 문장을 대려 이렇게 하나씩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글을 놔두고 그걸 번역을 해서 영어를 하는 건 가장 좋지 않을 테고요. 어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알려줄 수 있는 소리 교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이제 미드나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학습을 하시죠. 근데 영화나 미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닝 교재라고 봐야지 스피킹 교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나 미드를 평생 이렇게 보면서 영어를 내가 마스터할 때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짧은 기간 안에 뭐 짧은 기간이라 그래서 막 한 달 이러지는 않습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1,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미드나 영화는 재밌으니까 이제 나중에 자막없이 보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 청음을 하는 훈련으로서는 좋을 수 있고 그 문장들이 다 약간 극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크립트에 베이스된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어민이 쓰지 않는 말은 아니니까 그런 말을 배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 이제 원음 사운드를 캐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지만 스피킹 교재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추상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말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어는 물론 이제 concrete한 부분도 있고 abstract한 부분도 있어서 영어에도 추상적인 말도 이렇게 배워야 되겠죠. 특히 전문가일수록 그런 말도 자주 쓰고 하는데 영어는 영어 동사와 형용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시퀀스를 내가 잘 표현을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제가 저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true story는 아니에요. 파스타를 아침에 요리해서 먹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파스타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겠죠. 근데 How are you를 하나 물어보더라도 How was your weekend? What did you get up to? What have you been up to? 뭐 했는지 한번 물어보더라도 오늘 아침에 뭐 했어? 뭐 사장님이, 대표님이 또는 상사가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시퀀스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영어 문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스피킹 할 때 이 시퀀스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동사를 써가면서 특히 구동사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동사를 쓰지도 못할 뿐더러 들으면 다 귀에서 지나가요.
그래서 이 스피킹을 하실 때 일단 리스닝을 먼저 잡으신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는 건 제가 6회차 동안 계속 강조를 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강조를 해왔고요. 근데 이 동사가 빠지면 스피킹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구동사를 내가 암기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구동사가 일단 동사 하나에 뉘앙스가 있어야 되고 또 뉘앙스를 잡아서 또 실수하는 게 뉘앙스를 잡아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봐야지 하면서 자의적으로 내가 막 영어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뉘앙스를 잡으면 이 구동사는 원어민이 자주 쓰는 구동사는 이런 서치가 있는데 이런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고 계속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처음에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리 교재를 그러면 스피킹 교재는 뭘 해야 돼? 미드, 오케이, 아웃. 영화, 아웃. 오케이, 좋다. 그러면 소리 교재는 뭘 해야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퀀스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우선 순위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장단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뭐 오디오북, 자기계발서 오디오북, 소설 오디오북, 뉴스, 라디오 뉴스, 텔레비전 쇼, 미드죠. 연설문, 테드톡 같은 것들이죠. 인터뷰, 토크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제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요 팁은 하나 가져가세요. 이런 유튜브에서 영상들 내 스피킹 연습하려면 이거 봐야 되겠구나. 똑같은 유튜브 영상인데도 저거는 리스닝에 좋겠구나. 이건 스피킹에 좋겠네 라는 정도는 이제 안목이 생기셔야 돼요. 어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자,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언박싱 영상들도 좋고요. 이런 건 이제 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하시죠.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뭐 이렇게 뭐 피칭 많이 하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뭐 이렇게 보시면 저는 발표 제가 안 합니다. 영어 제가 안 합니다.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제일 힘든 부분은 발표는 어쨌든 뭐 발표니까 연습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한국어로 생각을 하는 거고 영어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시퀀스가 중요한데 그 시퀀스를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전에서 대답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어, 질문을 들어도 대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음,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와서 뭐 광고 영상도 괜찮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Hey, still not convinced? Are you not convinced? 이러면서 안 사실 거예요? 막 이런 내용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은 제쳐두고 아, 어떤 순서로 이 서비스가 워킹하고 펑셔닝하고 어떤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 단계들을 다 설명한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묘사 문장들은 다 에너지가 되고 자원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들이 나의 스피킹을 완성을 해요. 저는 그런 문장들로 스피킹을 영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피킹은 다릅니다. 접근이. 우리가 똑같이 소리 교재를 가지고 하지만 그래서 조금 어릴 때 국제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조금 유리한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방향을 잡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방향을 못 잡아서 그냥 늦어서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들은 다 풍부하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파스타 요리법 말씀드렸죠. 요리 좋아하시면 요리 방법,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 방법들 설명하잖아요. 운동 방법을 설명하는데 야, 이 느낌 가지고 해봐. 이 느낌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영상은 없을. 그런 영상은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존재 가치가 없어서 뭐 우리 눈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데려다 주진 않겠죠. 그래서 조회수가 높고 좀 재밌는 영상이라 그러면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쉽게 알려주면서 시퀀스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럴 때 쓰는 문장들을 잘 한번 보세요. 문장들이 내가 익숙한가? 대부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익숙하지 않음의 정도가 내 스피킹의 현 주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소리 교재들의 장단점 그리고 리스닝을 스피킹으로 어떻게 연결해 나가느냐까지 오늘 레슨 내용을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때그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로그인 클래스, 리스닝 프랙티스에 이제 주안점을 둔 이 리스닝 특강이 조금씩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예전 영상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123기를
마치게 되고요. 122기, 121기도 다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전 영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23기 6회차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124기 1회차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